메시가 미국으로 이적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많은 이들이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편안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이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메시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클럽을 위해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에 인터 마이애미로 합류한 이후 메시는 37일 동안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메시는 총 9경기에 출전했으며 그중 3번은 페널티킥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36세인 메시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연장전을 고려하지 않을 때 메시는 8월 동안 데이비드 베컴의 팀을 위해 총 600분간 경기를 펼쳤습니다. 리그컵, 미국 오픈컵,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MLS 등에서 뛰었습니다. 이것은 나슈빌과 최근 경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메시는 2021년 2월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었던 달 중에서 600분 이상을 축구장에서 뛰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와 뉴욕 레드불스 간의 경기에서 대기석에 앉을 때 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메시의 경기를 보려고 정상 티켓 가격의 약 20배를 지불해야 했지만 메시는 경기에 출전해야 했습니다. 메시는 경기 후반 약 30분간 출전하여 한 골을 넣었습니다. 36세의 선수에게는 꽤 빠르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인 타타 마르티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경기의 중요성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메시를 대기석에 앉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의 활동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 여기서 묻는 핵심 질문은 메시가 휴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 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는 지금 정말 즐거움을 위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에 나갈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기를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경기장에서 걸어다니는 스타일로 메시는 신체적인 파워를 이용하는 선수들처럼 경기 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메시도 쉬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이 경기나 다음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메시가 오랫동안 쉬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미국에서 메시가 축구를 하는 모습은 어떤 때나 기쁨입니다. 먼저 리그컵에서 메시, 세르지오 부스켓, 조르디 알바가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었고 팀을 어려움에서 벗어나 대회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7월 22일 인터 마이애미와 크루즈 아주르 간의 조별리그 개막 경기에서 메시의 데뷔와 94분 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컵 결승에서 페널티킥 승부에 이기며 끝났습니다. 나슈빌을 상대로 이 시즌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MLS 팀이 메시 덕분에 한 번 이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메시는 리그컵에서 모든 경기에서 득점했으며 총 7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LS 데뷔에서 메시의 후반 골이 인터 마이애미가 뉴욕 레드불스를 2에서 0으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11경기 동안 처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무승부와 패배만 했던 경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달 DC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 감독은 메시가 MLS에서 쉽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니 우리는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9경기 동안 11골과 1개의 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36세의 나이에도 메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MLS의 기록을 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가 미국에 온 이후 우리는 그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자유킥, 멀리서의 슛,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골인 슈트가 메시의 가장 간단한 골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에게 대한 협동 경기는 그가 미국에 온 이후에 가장 화려한 것 중 하나입니다. 26,276명의 팬이 참석한 경기에서 이것은 레코드를 깨는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메시 열풍은 아직도 더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메시가 보여주는 축구의 아름다움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간단한 터치에도 메시의 축구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그는 즉각적인 성과를 가져오며 팀의 모습을 바꾸고 인터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미국 축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시가 만든 혁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빽빽한 일정을 갖고 있는 8월이 지나가고 메시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밀집 일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는 인터 마이애미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위해 총 27경기를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숫자이며 특히 36세인 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MLS는 리그컵에 자리를 내주고 다시 시작되었으며 인터 마이애미는 결승 진출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 마이애미에게 가장 적합한 기회는 현재 순위표에서 9위를 차지한 것이며 이는 플레이오프 경기와 결승대회에 참가하는 충분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에는 인터 마이애미가 나슈빌과 경기를 벌였고 그 뒤로 4일 만에 로스앤젤레스 FC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후 9월에는 피파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는 9월 8일과 9월 13일에 이콰도르와 볼리비아를 상대로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루어진 월드컵에서 우승한 뒤로 메시는 아직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2024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할 것을 확신하며 2026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여 현직 선수들이 다음 대회에 나타날 것을 보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대표팀이 훈련 중일 때 MLS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메시가 아르헨티나와 함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는 동안 인터 마이애미에서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9월 9일에 열리는 인터 마이애미와 스포팅 K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메시가 에콰도르와의 경기를 마친 지 단 하루 만에 열립니다. 메시는 두 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2024년까지 이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 타타 마티노는 그것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마티노는 그의 선수들이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마티노는 인터 마이애미 B 선수들이 메시 없이도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희망합니다. 9월 피파데이가 종료된 후 일정에 다시 돌아가면 메시는 미국에서 7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는 9월 16일에 열리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로 이는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 원정을 마친 지 3일 후입니다. 많은 가능성으로 메시는 타타 마티노에게 휴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투수석에서 팀 동료들을 지켜보거나 심지어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6경기의 연속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팀이 직접 경쟁 상대와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2023년 어스 오픈컵 결승전이 있는데 이는 9월 28일에 열리며 인터 마이애미는 휴스턴 다이나모와 맞붙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와 동료들이 CONCACAF 챔피언스 리그 참가 자격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리그컵을 획득한 후 인터 마이애미는 더 많은 트로피를 찾기 위한 욕구를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어스 오픈컵 2023은 클럽의 전통적인 트로피 컬렉션에 두 번째 컵을 추가하기에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런 다음 10월 피파데이가 돌아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10월 13일과 18일에 파라과이와 페루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홈 경기와 원정 경기로 구성된 이번 일정은 9월과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MLS는 계속 진행되며 10월 19일에 인터 마이애미가 샤를로트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확실히 빠질 것입니다. 10월이 끝날 때 메시가 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진출하여 챔피언십 경쟁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추가 경기를 치러야 할 경우 메시는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피파데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메시가 결코 빠지지 않을 두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16일에 홈에서 우루과이와의 경기 및 11월 19일에 브라질로의 원정 경기로 이어집니다. 12월은 아마도 메시가 미국으로 이적하여 경기를 치를 때부터 가장 편안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준결승과 MLS 위 총결승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메시는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 고향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 마이애미는 지역 예선 및 12월에 개최되는 MLS 총결승 경기를 앞두고 준결승과 총결승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이러한 밀집 일정으로 인해 메시는 거의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그를 필요로 하며 아르헨티나는 항상 1순위입니다. 그럼 메시는 언제 휴식을 취할까요? 아마도 그에 대한 답은 인터 마이애미만이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봅시다.